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입니다. It's time. Pick up. I won't hurt you. 저는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 예고편을 극장에서 보았는데요. 꽤나 일찍 보았습니다. 근데 큰 스크린에서 그 실사화 예고편을 보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슬리스가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직감했죠. 이 실사화 꼭 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주인장의 최근의 실사화 영화는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리뷰도 한번 남겼는데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리뷰를요. 아무튼 실사화라면 얘네들 때문에 조금 이골이 나 있었는데 역시 드림웍스는 다른 걸까요? 전작인 와일드 로봇도 스토리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노래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면 CG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와일드 로봇도 배경이 섬인지라 파도의 표현과 바다의 표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의 배경도 섬입니다. 그래서 CG를 너무너무 기대를 하였고 벅찬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서서 관람하고 왔습니다. 투슬리스는 예고편부터 귀여웠는데 얼마나 더 귀여울지, 실사화 배우분들은 얼마나 액팅을 잘했을지, 혹시 옆집처럼 스토리를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혁명적인 작품을 만들진 않았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고 온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드래곤 길들이기 애니메이션과 실사화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밝혔듯이 저는 실사화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뷰만 안 했지 실사화에 대한 영화는 꽤 많이 봤어요. 여기에서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배우 캐스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리뷰를 남긴 것에서 이 배우 캐스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드래곤 길들이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매우 민감하게 본다면 PC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매우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대부분의 배우들이 원작과 싱크가 잘 맞게 캐스팅이 됐습니다. 특히 히컵의 역을 맡은 메이슨 테임스는 연기를 매우 잘했는데요. 그보다도 히컵의 아빠인 스토이크 역을 맡은 제라드 버틀러는 애니메이션에서 똑같은 배역의 성우를 맡았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성우를 맡은 배우가 실사화에서는 진짜 그 배역을 맡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에 높은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굳이 원작과 싱크가 안 받는 배우를 찾는다면 강인한 바이킹인 아스트리드 역인 니커 파코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그녀 말고도 다른 배우들을 살펴보자면 터프넛은 일단 머리색이 바뀌었습니다. 피쉬레그는 금발의 직모에서 흑발의 곱슬머리가 됐어요. 스날 라웃은 살이 좀 빠졌고 러프넛은 살이 좀 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등장인물에 대한 외형이 살짝씩 바뀐 것은 스토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요. 그래서 어거지도 없죠. 굳이 어거지를 부리려면 아스트리드가 흑발에 레게머리를 한 거 정도인데 사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은 아니 바이킹 이야기인데 흑발에 레게머리가 맞아?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영화 제대로 보셨나요?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실사화에서는 좀 더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 드래곤이 살고 있고 각각의 지역에서 드래곤을 잘 잡는 그런 정예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배경이 되는 섬인데요. 그래서 잘 보면 이 버크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에서는 이거 PC 때문에 인종을 모으려고 세계관을 또 엇거지로 확장시킨 거 아니야? 라고 피곤한 딴지를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와는 다르게 원작을 재단해가면서 원작의 의미를 파괴해가면서
넣은 설정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머리, 눈, 피부색 왜요? 그거 다 똑같이 캐스팅하려면 왜 굳이 실사를 만들겠습니까? 그냥 좀 더 발전된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리마스터링을 하면 되죠. 이런 의미에서 너는 북쪽에서 온 강인한 정사고 너는 실크로드를 건너왔지, 이렇게 출신을 짚는 대사들이 저는 인종 파워레인저를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킨다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버크섬 안에 모인 사람들이 좀 더 정예부대고 좀 더 강인하고 용감한 바이킹이라는 인상도 받았어요. 오히려 원작보다 세계관이 좀 더 깊고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원작과는 확연하게 다른 아스트리드의 캐스팅도 납득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스트리드를 맡은 배우는 연기를 참 잘해요. 원작보다 아스트리드라는 바이킹을 더 잘 표현했습니다. 더 강인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캐릭터로 그려지죠.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는 대부분의 스토리 라인이 애니메이션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을 보지 않은 분은 신선한 경험을 맛볼 수 있고 원작을 본 사람은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공인 히컵은 다른 바이킹들보다 왜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의 일을 맡고 있지만 부족민들에게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바이킹이라면 드래곤을 때려잡고 그 과정에서 전우애를 느끼고 막 나의 성취감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히컵은 그러지 못하고 항상 사고만 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컵은 더욱더 드래곤 잡기에 집착합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자기의 피지컬적인 약점을 이제 무기로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요 기구로 나이트 퓨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붙잡힌 나이트 퓨리를 다른 바이킹들과는 다르게 죽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살려준 드래곤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히컵은 바이킹이고 싶어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될 수 없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바이킹들은 드래곤을 때려잡고 신체 능력이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히컵은 드래곤을 잡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약골에 속하죠. 그래서 마을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너 자체가 다 바뀌어야 한다 라는 대사를 두세 번인가 듣게 되고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히컵의 그 드래곤 사냥에 대한 트레이닝을 허락했을 때도 이제부터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싸워야 해 라며 자연스럽게 너와 우리는 달랐지만 이제 우리가 돼야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히컵은 바이킹의 마을에서 바이킹의 방식을 따랐을 때 금쪽인 것이지 그의 뛰어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용기인데요. 의외일 수 있으나 히컵은 영화에서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붙잡힌 투슬리스가 마치 겁먹은 자신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투슬리스를 놓아주며 온정을 베푸는 것이죠.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과정은 찌질해 보이고 답답할 수도 있겠으나 히컵의 아빠처럼 다른 바이킹들처럼 용감하게 드래곤들과 맞서 싸우는 것만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히컵처럼 온정을 베푸는 것도 용기입니다. 따라서 히컵 또한 그만의 용기 있는 바이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투슬리스는 오랫동안 히컵의 마을에서 공포의 존재가 된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도감에서도 다른 드래곤들의 외형은 그려져 있는 반면에 나이트 퓨어리는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드래곤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위험하고 그런 게 다 적혀져 있지만 나이트 퓨어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미지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드래곤 도감의 맨 마지막은 드래곤은 매우 위험한 발견 즉시 죽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트 퓨어리의 마지막은 너무 위험하니 그 즉시 도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감 자체는 사람들이 드래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를 본 히컵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자신이 놓아준 나이트 퓨어리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이고 점점
점점 나이트 퓨어리에 가까워지고 이름을 투슬리스라고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투슬리스는 이가 없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가 없는 게 아니라 숨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퓨어리 투슬리스 입장에서 본다면 히컵 때문에 자기의 꼬리 날개 하나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나 히컵이 먼저 투슬리스를 구해주자 투슬리스도 히컵에게 왕 하면서 화만 낼 뿐이지 그를 죽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히컵과 투슬리스의 공통성을 볼 수가 있어요. 히컵이 드래곤을 살려준 것처럼 드래곤도 사람을 살려준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본 관객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드래곤이 그 드래곤 도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능이 아예 없고 난폭하고 흉포하여 무조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드래곤들은 만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지능이 있고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히컵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의 용감한 선택과 투슬리스의 자비로 둘의 우정은 시작되게 됩니다. 히컵은 드래곤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동시에 투슬리스를 길들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떠한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친구가 되어갑니다. 자신 때문에 꼬리를 잃은 투슬리스에게 의날개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날개도 만들어주면서 다시 날 수 있게 연습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둘의 연대는 자연스럽게 깊어가고 우정까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바이킹으로서 부족민이로서 느끼지 못한 그런 유대감을 투슬리스와 함께 지내면서 느낄 수 있었던 히컵의 입장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스트리드에게 들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참 귀여워요. 아스트리드는 투슬리스를 보자마자 말이 안 된다면서 막 도망치면서 달리겠다고 가는데 이것을 투슬리스가 낚아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슬리스 등에 아스트리드와 히컵이 같이 차면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투슬리스는 아스트리드에게 조금 심통이 났나 보지 엄청나게 짜릿한 사실은 조금 위험한 비행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리드는 투슬리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게 되고 투슬리스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황홀한 비행 경험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드래곤을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죽일 수 있는 그녀조차 설득당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성인이 보기에는 솔직히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유치하지도 어거지스럽지도 않다고 느껴졌어요. 이로써 히컵은 더욱더 용기를 내서 드래곤 학살을 멈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 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래곤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아빠의 호통에 드래곤이 흥분하게 되고 히컵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장판 아수라판이 되는데 투슬리스가 달려와서 히컵을 구하게 되지만 붙잡히게 되고 투슬리스를 구하려고 드래곤을 사정을 얘기하려다가 히컵은 그만 드래곤 둥지에 대해서 발설을 하게 되고 아빠는 그것을 듣고 그의 아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래곤 둥지를 알고 있는 투슬리스와 함께 출항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히컵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좀 답답했는데요. 히컵이 용기를 내서 소리치면서 그만해! 내 얘기를 들어달란 말이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좀 말을 할 것 같았는데 사실 이 방법은 너무 히컵스럽지 않죠. 그래서 영화는 그런 것보다는 히컵스러운 해결 방식을 내놓게 됩니다. 바이킹답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어차피 여왕 드래곤을 이기지 못할 게 뻔하니까 떼죽음 당할 바이킹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드래곤들을 길들여서 드래곤과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드래곤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약탈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여왕 드래곤에게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곡물을 바쳐야 하고 만약에 바치지 못하거나 양이 조금 모자르면 그 여왕 드래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탈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왕 드래곤을 없애면 드래곤들이 약탈을 할 일도 없고 그러면 드래곤을 죽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공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뒤의 스토리는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컵과 투슬리스가 여왕 드래곤을 해치웠고 그 과정에서 공생을 깨달은 바이킹들은 드래곤을 타고 마을로 돌아왔으며 히컵이 정신을 잃는 동안 마을은 드래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컵도 다리 한쪽을 잃으면서
투슬리스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선대에는 드래곤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을 다 몰랐을까? 입니다. 실사화 2가 나오면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원만 가지고 보면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간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기도 하였고 자신의 재산인 가축도 약탈당했습니다. 몸은 거대하고 불도 뿜는 그런 드래곤이라는 존재는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학살의 고리가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하지만 이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쪽이 다 멸망하지 않는 이상 둘 다 미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용맹함은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드래곤에게 손을 내밀어서 친구가 된, 그리고 그 관계를 모두에게 알려줘서 학살의 고리를 내려놓고 동생이라는 해결책을 준 피컵이 다른 바이킹들과는 다르게 드래곤을 존중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는 씨앗으로서 심어져 화합으로 자라나 동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의 팬이라면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실사화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1, 2, 3편 다 보았고 그래서 이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실사화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드래곤들은 너무 귀엽고 투슬리스는 더더욱 귀엽고 피컵과 아스트리드, 스토이크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매우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튀어나와서 영화에 잘 녹아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토이크의 물리적으로 드래곤을 때려잡는 모습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사실 드림웍스는 주인장을 배신하지 않아. 근데 지진이는 정신을 좀, 아니 스티치는 잘 만들어놓고 벌써 2편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며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에 대한 한 줄 평은 용기와 믿음으로 지켜낸 공존의 이야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수할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꼭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